아, PD님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네, 맨날 저 뒤편에 있다가 네네. 이렇게 나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항상 뒤편에서 악마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희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오늘은 또 뭐 어떤 소재를 또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하는 그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져와 봤는데 변호사님이 한번 양형이 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형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형사재판이겠죠. 판사님께서 쉽게 말해서 징역 몇 년 이런 걸 이제 선고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판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또 비슷한 사건도 많을 텐데 사건마다 만나는 판사님마다 기준 없이 누구는 이 형의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징역 5년 이상 또 누구는 뭐 집행유예 풀려나고 이러면은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판사님들이 어느 정도 양형 기준 내에서 형을 정하실 수 있도록 해놓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 해보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부터 직접 형사사건의 판사가 되어 재판을 체험하실 텐데요. 판사님이 맡으실 사건 영상과 양형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체험을 시작해 보실까요?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PD님이 판사입니다. 아, 제가요? 아, 그러면 오늘은 제가 네네. 해보고 변호사님이 좀 피드백? 아, 예, 네네. 사건을 같이 보면서 같이, 네. 근데 퀄이 괜찮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사건 구분을 보면 상해 사건이 있고요, 방화 사건, 도주 치상 사건, 공무집행 방해, 강제추행, 사기, 살인, 절도. 어떻게 보면 조금 대표적인 범죄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이 국민들한테 양형이 뭐다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좀 국민들에게 친숙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혹시 끌리는 거 있으세요? 양형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에 맞게 좀 법적인 부분에서는 아예 조금 일반인에 조금 더 가까우신 우리 PD님께서 그러면은 네네 상해로 한번 실제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건이죠. 네. 사건 개요. 늦은 밤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80대 이웃을 뒤로 넘어지게 해서 목숨을 위험했대. 이거 보통 상해랑은 조금 결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위험했다는 건 좀 중상일 것 같은데 네. 경찰에 따르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아저씨가 그 피해자분이 네. 폭행을 했나봐요. 먼저 폭행을 당하자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면서 뒤로 밀었대요. 머리를 다쳤어. 그래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래요. 뭐 경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피해자분께서 나이도 많으신 부분이고 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신 분께서는 의도하신 바는 아니겠지만 피해자분께서 지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결과가 지금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사건을 접했을 때 형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 일반적으로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만 나오게 되죠. 네네, 그렇죠. 그것만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 형량을 선택할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위중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80대란 말이죠. 네. 사회적으로 좀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먼저 쳤다고 하더라도 가슴을 잡고 뒤로 밀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돌아가진 않으셨으니까 네. 아마 3년에서 5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거의 살인에 준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급하다. 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PD님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 실형을 선택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더 볼까요? 네. 사건의 실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나오네요.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인데요? 영화 같아요. 네. 참 지정조차 편말도 안 보이나. 아예 막아놨네. 내가 전화해볼게요. 지금 이 칸에 딱 됐네요. 네네네. 화가 나죠. 주차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선생님 차가 저희 주차구역에 넘어와 있어서요. 다시 좀 대주실 수 없으실까요? 아무 데나 대면 되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그거 아니고 자는 사람은 깨우는 거예요?
지성주차세 때문에 다른 데 댈 수가 없어서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빈자리에 주차하면 되지. 지정주차가 어디 있어? 어르신 여기 편만 있잖아요. 좀 짜증났어요, 근데 벌써. 차라리 이렇게 그래. 되시면 어떡합니까? 어? 내가 누군지 알고 어르신이야? 아, 나 이런 왜 이러세요? 오. 일단 감정 싸움이 네. 시작돼버렸어요. 머리 없이 그죠? 나를 쳤어? 아, 나 오, 할아버지가 먼저. 네, 할아버지께서 먼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오! 안경도 깨졌어요. 네. 괜찮아요? 좀 피까지 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 정말. 음. 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응급조치까지 하시는데요. 되네. 오. 제 목소리 들리면 눈 좀 떠보세요. 여기. 구급대원도 부르셨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내분은 네. 굉장히 젠틀하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네. 80대 이제 할아버지께서 네.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이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최초의 미디어에서 접했던 기사랑은 실제 사실이 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네.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할아버지가 과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안경이 깨졌잖아요. 지금 이 사건 자체로만 봤을 때 최초의 공격자는 지금 피해자로 계신 80대 할아버지가 최초 공격을 하신 걸로 보이고, 이제 가해자로 지목되신 남자분께서는 안경이 날아가고 또 눈부에 상처가 네, 날 정도로 맞아요. 상해 피해를 먼저 입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 차원이랄까요? 근데 음. 방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힘이 좀 오버한 거? 쌍방이 어떤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뜻하지 않게 결과가 좀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네. 양형의 조건이 나오네요. 저희가 사건을 접하게 될 때도, 변호사를 네. 접하게 될 때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공소장입니다. 그 공소장을 보게 되면 검사가 이 죄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은 헌법 제257조 상해가 적용이 되겠고요. 네. 상해는 지금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년 이하인 거네요. 맥시멈이 이러면은 상해죄는?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이죠. PD님 보시다시피 헌법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이 있어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범인의 연령, 선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서 이 모든 걸 참작하고 형을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51조를 적용해서 우리가 적절한 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법적 공방이래요. 사건 상황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어떠한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 자정경에 서울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정 주차구역을 침범해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우측 팔로 1회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및 출혈상을 가하였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변론하세요.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안경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대인 피고인이 고령인 80대 피해자를 3, 4m가량 밀고 나가는 행위는 상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고 나가기 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또한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령인 피해자가 뇌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성 흥분 상태로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무리하게 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령인 피해자에게 뇌가 손상되는 중상해를 가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직접 응급처치를 하면서 피해자가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사고 전까지 피해자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왔으나 현재는 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또한 평생 사소한 범법행위조차 한 적 없이 자신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탄원서도 사람, 받았어요. 네. 아내. 모범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요. 또 네. 합의서를 제출을 했다는 게 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사실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 있기 마련입니다. 네네. 근데 피해자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처벌 불원서 또는 합의서로 제출하시게 되는데 재판부께서는 그것을 좀 중대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시는 예,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진지한 반성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께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좀 선처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네. 그 검사님께서 3, 4m를 밀고 갔대요. 네네. 3, 4m면은 상당히 많은 거리를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사실 제가 변호인이었다면 네. 검사가 주장하는 3, 4m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관련 CCTV 영상도 있을 텐데 그 거리를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도 검사와 변호사가 다퉜다시피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분의 변호를 맡게 된다면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우발적인 범행 내지는 의도치 않게 어떤 폭행의 행사가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검사가 3, 4m를 주장한 이유는 사람을 누군가 끌고 가면서 밀어내면서 이게 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도 본인이 인지 또는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 그리고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m가 네, 3m는 상당한 거리죠. 네. 최종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고령인 피해자를 밀어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기억력 장애와 활동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못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그동안 규칙적인 생활로 유지해온 건강마저 모두 잃고 후유증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경이 벗겨지고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피해 회복을 전부 해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소한 범법행위나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우선 저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사과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인 신분이 된 제 처지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선처해 주신다면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네네. 고의성이 없다라는 게 변호인 측의 1번 주장인 것 같아요. 네네. 피고인을 보면 아시다시피 일단 뭐 전과도 없으시고 뭐 기본적으로 사회 법 질서에 준수하시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이 뜻하지 않게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재판에 서게 된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고 우리가 지금 봤다시피 그 과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또 상당히 부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반성을 엄청 하시네요, 표정이. 네네. 네. 합의서가 제출되었죠. 합의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재판부께서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선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다시피 합의서 제2문구에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탄원서도 있네요. 아까 네. 아내분이 써주신 거. 네네. 기본적으로 탄원서는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사람을 어떤 징역살이를 시킨다는 것은 국가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복수한다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교화를 한 거거든요. 교정시설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탄원서들이 많이 또 제출된다는 것은 이분이 교정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회 내에서도 교화가 가능하고 이분께서 재범이라던가 다른 일탈로 벗어나지 않게 지켜봐주고 관심을 가져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원서가 피고인의 재범 우려도 불식시키고 또 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게 확신을 주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주변에서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 선처해달라. 네네. 이제 판결을 내릴 판결이네요. 시간입니다. 네. 실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양형 요소가 제가 아까 재판에 영향을 3년에서 미쳤는지 5년 네네. 함께 했었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법정으로 가시죠, 판사님. 여기서 다시 정하나봐요.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네요. 근데 아까 PD님께서는 쉽게 네네. 말해 신문이나 뉴스 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간단한 사건 자체만 보고 우리가 징역 3년 이상, 5년 네네.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 판사가 된다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PD님께서도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합의를 했으니까 네. 반은 깎아주지 않을까요? 어렵네요. 제가 3년에서 5년을 했으니까. 네네. 근데 징역은 무조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징역 2년에 네. 집행유예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좀. 음. 상대가 좀 네. 합의를 했어도 위중하니까. 네. 그래서 집행유예는 이거 공식이 있나요 혹시? 딱히 공식이 그럼 2년에 2년 있다기보다는- 해도 되나요? 하셔도 되죠.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징역 2년 사니까 더 지켜봐야 돼요. 제 아, 생각에. 4년요? 네, 4년 지켜봐야 네. 교화가 됐다. 교화가 됐다. 교화가 됐다. 네. 2년 4년. 네, 좀 적당한가요? 피디님께서 판사님을 이렇게 집행하시니까 2년에 4년으로 말씀을 하셨고, 네. 제가 이제 피디님이 이제 재판장님으로 계신 법정에 가면은 제가 준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2년이 많은가 봐요. 일단은 피해자분께서 큰 상해를 입으셔서 사실 우리 관점에 일반인 관점, 그럼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을 수 있어요. 네, 일단은 피디님께서 판사님이시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이거 좀 깎아드릴게요. 6개월. 네, 감사합니다. 6개월 방금 제 깎아드리고 변론이 판사님께 통했습니다. 대신 집유는 상관. 네네. 약 판사님께서 2배수 딱 해가지고. 그러면 피디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것보다는 징역형이 많이 그래도 주어하고 그러게요. 집행유예가 또 붙었어요. 결정적으로. 그쵸. 집행유예가 없으면 이분은 원래 법정 구속이 되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 그렇죠. 네, 선고일에 바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되시는데 집행유예를 이제 붙이셨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도 선고일에 집으로는 가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럼 피디님께서는 어떠한 양형 요소로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게 됐는지 일단은 최초에 하신 것보다 가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감경 사유가 좀 더 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처벌 불허. 네. 원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강력한 양형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미필적 고의? 근데 사람을 3-4m가량 끌고 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그렇죠. 먼저 좀 때렸잖아요. 그쵸. 피를 보게 했단 말이죠. 피를. 기본적으로는 쌍방 폭행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으신 거고 근데 사실 사실관계는 할아버지께서 먼저 폭력을 행사하셨죠. 충분히 강경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엔 딱 이거 2개 해서 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6개월밖에 안 받는 거예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뇌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고 상처 부위와 피해자의 나이, 수술 예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평생 큰 장애를 앓고 살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나아간 측면도 있어 PD님이 선택하신 범행 감경인자가 경계에 적용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음.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애,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PD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좀 또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많이 크네요. 일단 조금 더 우리가 만약에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저는 양형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양형 기준을 먼저 판단을 할 겁니다. PD님께서 이 사건 관련돼서 우리가 시행 중인 양형 기준을 한번 판단해 볼까요? 네네. 네이버에서 양형위원회를 치시면 돼요. 양형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시행 중 양형 기준을 선택하시고 상해 관련된 사건을 찾아야겠죠. 상해는 폭력범죄니까 폭력범죄 양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해, 중상해, 그리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호 목적 상해로 구분이 되는데 이 사건은 현재 중상해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중상해로 봤을 경우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정해지지만 PD님께서도 판단하셨다시피 특별 양형인자가 감경인자가 가중인자보다 2개가 더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경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감경으로 가게 된다면 기준이 6월에서 1년 6월로 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이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양형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행 중 양형 기준을 판단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낮추긴 했어요. 네네. 1년 6개월. 맞아요. 네. 최후변론이 6개월 깎았잖아요. 그렇죠. 최후변론이. 맞아요. 네. 효과가 있다. 체험자 선고형, 벌금형을 선택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신 그렇네요. 것 같네요. 4,700명 중에 50%가 벌금형을 선택하셨어요. 아무래도 싸움을 먼저 건 쪽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셔서 벌금형이 이제 상당 부분 있네요. 이 체험 전 선택 형량이 저 같은 분들이 좀 그래도 있네요. 근데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 체험 전이 오른편이네요. 체험하고 나서 많이 내려갔네요. 그렇죠. 원래 15%였다가 50%가 되고. 확실히 좀 저도 보니까 낮아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반대로 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무조건 내 형을 낮추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을 판사님께서는 최대한 이제 준수를 하시지만 어쨌든 판사님께서는 재판 재량이 있으십니다. 그 점도 고려하셔서 재판을 하실 때는 정말 진지하게 임하셔야 되고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변호인이 말씀하시는 조언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정말 양형 기준에서 감경 기준에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매우 만족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프로그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새로 오시는 수습 변호사님들이나 초임 변호사님들께 이 프로그램을 좀 권장시켜서 교육에 활용해도 좋을 만큼 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네, 그럴까요? 재밌는데. 이번엔 변호사님이 한번 골라주시죠. 그래요?